처음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딱 그 중간으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는 함수의 극한이거든요. 단원명 그대로 어떤 함수라는 걸 끝까지 어디론가 보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 아니면 어디론가 멀리 가거나 멀리 낮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거나 뭐 없거나 이런 것들을 대답하라는 거거든. 그럼 일단 크게는 두 가지 용어부터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수렴이라는 단어와 발산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수렴이라는 건 우리 아시다시피 뭐 수학에서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많이 하지. 의견이 수렴됐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값에 계속 가까워져서 하나의 점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수렴이라고 하고, 그 점으로부터 점점 어떻게 될 때 멀어질 때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뭐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우리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걔를 한번 보내보자 이거야. 근데 여기서 바로 단어가 리미트라는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리미트가 아직 거의 끝까지 본다라는 뜻이니까 그 함수를 한번 끝까지 보내보자 라는 거지. 그리고 어디로 보낼 거냐? x를 a로 보낼 때 fx의 값을 찾아달라 라는 거야. 그러면 이 fx 함수 모양에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이따가 대표적인 한 4가지 모양을 알려주고, 우선 먼저 그럼 수렴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야.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y는 x라는 함수가 있었다 라고 하고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는 x라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a 값으로 한번 보내보자 라는 거야, 값을. 그러면 지금 당장 좀 이따 배울 거긴 한데, 이 a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올 때와 왼쪽에서 올 때가 존재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a라는 x값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x를 a로 보낸다는 거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x에 a를 대입하면 안 돼,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a 값은 아니면서 a에 거의 근접한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신기하게 거의 근접한다라는 건 멀리서 봤을 때 어때? 거의 a는 거랑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렴할 때는 그 a를 넣어서 나온 값을 말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점점 a에 가까워지고 a에 가까워지면 x에다 a 넣었을 때 y 값도 뭐 나와? a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따라서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어떤 함수? fx. 그럼 이 fx 대신에 한번 얘를 이제 써볼게. x라는 함수를 넣었을 때는 이 a 값을 넣어서 우리가 a라고 말하고, 얘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고, 수렴할 땐 우리 용어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얘를 극한값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럼 극한값이라는 건 언제만 말할 수 있냐면 꼭 수렴한다는 전제하에만 말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발산이라는 극한값은 존재할 수 없어. 왜? 발산은 계속 값이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건데, 그거는 수렴을 먼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유리함수 모양인데, 이렇게 생긴 모양이 2가지가 있었다고 칠게. 자, 그럼 얘를 한번 2가지로 한번 보내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 x를 0에서 한번 가까워져 보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0에서 점점 멀어가 보자 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만약에 리미트 x 이퀄 0으로 가까워져 보자 이거지. 누구를? 바로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럼 얘를 한번 나열해서 한번 증명해 볼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10을 한번 넣었다 칠게. 10 넣으면 10분의 1, 즉 0.1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 앞에 있는 한 5를 한번 넣어 볼게.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0.2가 될 거다라는 거지. 더 가까워져서 1을 한번 넣어 볼게. 1 넣으면 1분의 1이니까 1 넣을 거고, 저 0이랑 거의 가까운 한 1000분의 1 한번 넣어 보자 이거지. 1000분의 1분의 1이 될 거니까 1000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보면 점점 이 밑에 분모값이 점점 요건 전체지. 분모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 분모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거의 0하고 근접하게 되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 계속 커지겠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거의 0에 가까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거의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수가 들어가면 얘는 거의 뭐에 가깝겠다? 무한대에 가깝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 값은 수렴하는 게 아니라
X값은 작아질수록 점점 Y값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비로소 얘는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함수 모양이냐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서 왔을 때는 양의 수로 발산을 하고 얘가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올 때는 점점 작아지면서 커진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양의 무한대라고 하고 얘를 음의 무한대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발산은 답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총 세 가지가 존재해. 애들이 두 가지로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 1번. 예를 들어서 리미트 x 이퀄 어떤 a 값으로 갔을 때 fx를 보냈는데 얘가 양의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두 번째, 만약에 리미트 x 이퀄 a로 보냈는데 fx 값이 똑같이 음의 무한대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가끔은 어떻게도 나오냐면 리미트 x 이퀄 a로 갈 때 fx 값이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니고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셋 중에 답을 하나 적는 거지. 뭐 얘네 둘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만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야. 아셨죠? 그건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책 보시면 8쪽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함수 fx의 x값이 a가 아니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나중에 가면 얘 때문에 되게 혼란이 오거든. 특히 이게 어디서 문제냐면 가우스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 왜? a값이 아니라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가면은 가우스처럼 2차 함수를 극한값 말해보면 이런 함수들은 다 a를 넣어서 푼단 말이야. 근데 신기하게 가우스는 a를 넣어서 풀면 안 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 fx는 l에 수렴한다고 하고 우리가 그 l을 x는 a에서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뭐 리미트는 그 영어 리미트의 약자고 그냥 리미트로 읽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럼 지금 딱 개념 설명만 들어도 우리가 0에 가까워질 때, A에 가까워질 때 지금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를 수학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타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지는데 이제 뒤에 플러스라는 기호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준다라는 거야. 그럼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부호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양의 값, 음의 값이 아니라 a로부터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오고 a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냐면 어떤 함수, 요런 함수가 있었고 여기를 a라고 하면 a보다 큰 쪽을 플러스 a보다 작은 쪽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a보다 큰 쪽,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 우자를 써서 얘가 우극한이라고 말하고 얘는 a보다 왼쪽에서 오고 있다 그래서 왼좌를 써서 좌극한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양의 부호, 음의 부호가 아니라 방향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모든 함수들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항상 같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우스 함수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가우스 함수 우리 대표적인 모양 이쁜 게 뭐죠? 바로 계단식 모양이죠. 그래서 가우스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얘 극한값을 구해보자 이거지. 리미트 x 이퀄 1로 가까워지는데 우극한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1이라는 선이 여기에 있을 때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1에 도착하면 누가 나올 것이다? 극한값 1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하지만 리미트 x 이퀄 1로 가까워지는데 좌극한을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오히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올 거니까 도착했을 땐 뭐가 된다? 0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은 존재해요. 이해해?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극한 값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돼. 지금 말에 좀 잘 이해해야 돼. 여기서 낚이면 안 돼.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은 존재하지만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 자, 여기 한번 다시 써볼게. 이걸 명제로 나타내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면, 이게 존재하면 극한 값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어. 자, 맞을까 틀릴까? 틀리다 이거지. 선생님,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면 무조건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극한 값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오른쪽과 왼쪽, 즉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말 뜻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극한 문제에서 항상 이 뒤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그냥 똑같은 가우스 함수인데도 리미트 x 이퀄 3으로 보낼 때 가우스 x 좀 찾아줄래?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뒤에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라고 하면 너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둘 다 찾아봐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극한은 뭐가 나올까? 3이 나오겠지. 좌극한은 뭐가 나오겠어?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우극한과 좌극한은 존재하는 게 맞아. 하지만 우극한과 좌극한은 어때? 다르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답은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주시는 게 정확한 답이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극한 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너가 다 찾아봐라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파생된 걸 하나 설명해주면 이 가우스는 우극한과 좌극한일 때 항상 나타내는 성질 하나가 있어. 바로 뭐냐면 우극한일 때는 이 값 그대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좌극한일 때는 어때? 그 값에 1을 뺀 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 그럼 이게 대표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거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fx가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 더하기 x일 때 x는 k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라고 나와.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k값을 찾으시오. 뭐 이런 말 나올 거거든.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결국 x는 k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라는 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란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1번 한번 우극한으로 보내보자 라는 거야. k로 오른쪽에서 fx를 요 함수를. 그러면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k에서 우극한이니까 가우스는 뭐가 나와? 자기 자신 k가 나올 거야. 그럼 얘도 뭐가 나와? k. 얘도 뭐가 나와? k. 그래서 얘가 뭐 나와? 2.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좌극한을 구해보면 자 리미트 x 이퀄 k로 보내는데 좌극한이라고 해볼게. 그럼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결국엔 가우스들만 k냐 k-1이냐가 나오는 거지 얘는 엄밀히 따지면 그냥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는 그냥 극한을 보내면 숫자를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대로 다시 써주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써줘야 돼? 얘는 k-1분의 얘는 k-1 거기다 두고 플러스 k라고 써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k-1분의 2k-1인데 그럼 엄밀히 따지면 얘는 우극한, 얘는 좌극한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극한 값이 존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떠면 되겠다?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k값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가우스는 계속 파생되는 게 되게 많거든. 가우스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가우스는요, 무조건 정수마다 극한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여기가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은 극한 값이 늘 존재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늘 정수야. 즉 무슨 뜻이냐? 리미트 x 이퀄 a로 보냈어. 근데 가우스 x야. 근데 이 a가 1번 a가 만약에 정수면 항상 극한 값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2번 a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즉 예를 들면 2분의 1, 4분의 3, 7분의 5 이런 것들 그런 수들은 항상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어떻게 존재하냐? 그럼 그 a 값을 무조건 답으로 말하시면 돼요. 그냥 얘 값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교 시험은 절대 이쁜 가우스 X를 주진 않을 거야. 얘를 어떻게 할 거야? 막 평행 이동할 거거든. 그럼 대표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지. X-1일 수도 있고 X-2분의 1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얘에 따라서 이게 신기하게 물어볼 때마다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가우스 X-1인데 얘를 X 이퀄 2로 보냈어.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이 보낼게. 리미트 X 이퀄 2로 보내는데 가우스 X-2분의 1이야.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러분. 가우스는 원래 가장 이쁜 모델이 계단식이거든. 근데 계단식을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시켰어. 그러면 하필 이동시켰는데 얘를 뭐야? 정수만큼 이동시켰고, 정수만큼 이동시키고 정수를 물어봤어. 정수만큼 평행 이동, 정수를 물어보면 무조건 극한값 어떻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그래프를 옆으로 한 칸 옮긴다고 한들 무조건 정수마다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얘는 이제 살짝 애매해져. 왜 얘가 살짝 애매해지냐면 이 그래프를 1만큼이 아니라 2분의 1만큼 옮기기 때문에 정수들이 어때? 상수함수에 걸려있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 그래프를 그려서 증명을 해드리면 조금 절반만 움직이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해서 1이었던 놈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반반씩 걸쳐서 간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래 놓고 어때? 2로 보내달래. 그럼 여기가 사실상 아까 2분의 1이었거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2분의 3이 될 거거든. 그럼 2가 여기거든. 그러면 딱 상수함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아, 얘는 몇일 것이다? 1일 것이다 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꼭 얘도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얘가 상수함수 위에 2가 걸쳐 있다라는 게 보이는 순간 그냥 2 넣어버리면 돼. 그럼 2 빼기 2분의 1이 뭐지? 2분의 3. 가우스 2분의 3이 뭐야? 1.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수의 극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fx가 어느 a 값으로 갈 때 어떤 특정한 값이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린 그걸 수렴이라고 하고 이 a를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부르더라라는 거지. 근데 간혹 가다가 a로 보냈을 때 이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는데 한없이 커지면 양의 무한대, 한없이 작아지면 음의 무한대라고 하고 얘네들은 명칭은 그냥 발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에서 극한을 조사하시오란 말 나올 거야.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극한을 조사하시오라는 게 수렴 발산을 쓰라는 거예요? 극한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수렴 발산을 쓰라는 게 아니라 수렴하면 극한 값을 쓰시오고 발산하면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 아니면 그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당연히 우극한 좌극한 찾는 건 맞지만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각각 따로따로 우극한 좌극한 구한 다음에 일치하면 땡큐. 이게 간혹 가다가 우극한도 양의 무한대, 좌극한도 양의 무한대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얘는 극한값이 양의 무한대라고 말하면 돼. 근데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죠. 극한값이란 말은 쓰면 안 돼요. 왜? 수렴할 때만 극한값이란 말을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발산이면서 양의 무한대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 둘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계속 어떤 상수 A로 점점 가까워졌는데 이게 꼭 상수로만 가까워져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자, 이제 그 X값을 어떤 상수로 보내지 않고 한번 무한대로도 한번 보내보겠다라는 거야. 자, 한번 가볼게.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 이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에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리미트 x 이퀄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예시를 두 개 들어볼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에 다항함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다항함수는 뭐냐면 상수함수를 포함하여 상수함수 1차식, 2차식 등등등 n차식까지 이렇게 생긴 함수들을 우리가 다항함수라 그래. 그러면 무한대로 보냈는데 다항함수래.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얘가 x야. 그러면 x 값이 점점 커지면 y 값도 어떻게 됐어? 커지겠지?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밑에 것 좀 지울게.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 무한대라는 건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서아야? 숫자일까? 문자일까? 숫자? 아, 죽었어. 문자야. 무한대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근데 그럼 왜 무한대라는 걸 만든 거예요? 너무 큰 수를 나타낼 말이 없어서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어. 무한대라는 문자를 통해서 얜 너무 큰 수다라고 그냥 지칭하자라고. 그럼 그것 때문에 성립하는 것들이 뭐냐면 가끔 가다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라고 하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왜? 아니,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0 아닙니까? 라는 거야. 여러분, 무한대라는 건 문자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뺀다고 해서 0이 될 수는 없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선생님, 그럼 얘가 x제곱이고 얘가 x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면 얘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긴 해요. 근데 x제곱이니까 어떻게 커져요? 엄청 드라마틱하게 커져요. 확. 하지만 얘는 어때요? 정비례로 커져요. 툭툭툭툭툭. 그러면 확 커지는 거에서 정비례로 커지는 걸 빼면 어때요? 0은 아니겠죠. 최소한 몇씩은 남을 거 아니야. 따라서 절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0도 가끔 0이라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왜? 아, 선생님, 0은 무적 아니에요? 어떤 놈과 더 곱하면 항상 0 나오게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건 아니야.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와 숫자를 곱하면 숫자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한대분의 그런 무한대는 선생님 약분돼서 1인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안 된다 이거야. 문자가 혹시 약분되냐? 엄밀히 따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x제곱 x라고 하면 약분하면 x분의 1이기 때문에 1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를 절대 숫자로 판별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처럼 다항함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진짜 무한대를 넣으셔도 돼요. 리미트 이퀄 x로 갈 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근데 그럼 얘 극한값 조사해 달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무한대를 넣어 볼게. 세진아, 무한대를 제곱하면 뭐지? 무한대야. 겁나 큰 무한대가 될 거야. 거기다가 4 곱하기 무한대래. 그럼 무한대야. 거기서 1을 뺄 거야. 여러분, 엄청 큰 한라산에서 내가 돌 하나 주워왔다고 한라산 아닌가요? 한라산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1 빼는 건 티끌이야, 티끌. 전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1 빼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사라져도 된다.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일 것이다. 그냥 무한대라고 써주면 돼요. 따라서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무한대면 그냥 다이렉트로 무한대를 넣으셔도 되고 숫자면 그냥 숫자를 다이렉트로 넣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한대면 무한대 넣고 숫자면 숫자 넣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똑같은 식인데 이번엔 1로 보냈어. 그럼 그냥 1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1 더하기 4 빼기 1에서 얘는 4로 수렴한다고 극한값을 4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요런 방법으로 풀 수 있을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요 다음 단원인 바로 이 함수들은 항상 그래프가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프가 끊겨 있으면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끊겨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다항함수들은 그냥 그 값을 넣어서 구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리미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거나 숫자로 보냈는데 여기에 바로 뭐가 나올 때가 있냐면 유리함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 유리함수가 나오면 얘들아, 우리 유리함수 1학년 때 배웠거든. 유리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죠? 점근선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유리함수가 나왔을 경우는 꼭 점근선을 따져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요걸 여기다 써볼게요. 자, 리미트 x 이퀄 무한대로 보냈더니 그게 x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라고 나오고 리미트 x 이퀄 1로 보냈더니 x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예시를 두 개 들어볼게. 자, 그러면 얘가 됐든 어차피 같은 함수니까 그래프는 똑같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로 한번 증명을 해줄게. 그래프로 증명해보면 점근선이 1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올 거야. 그럼 우리 한번 보내보자 이거야. 첫 번째, x를 겁나 크게끔 가보자 이거야. 그럼 x값이 점점 커져.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이 x값이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 큰 수가 들어가면 얘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 것이다? x축에 가까워지고 그 x축은 우린 함수로 뭐라고 말해? y는 0이라고 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0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여기가 무한대라고 해서 답이 무한대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두 번째, 선생님 그럼 얘가 1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야 돼요. 왜? 1 뒤에 뭐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번 학교 시험에서 극한 잘 보고 싶으면 뭐를 조심하면 되냐면 여기가 무한대로 나왔을 때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따져도 돼요. 왜? 여기서 말하는 무한대는 이미 양의 무한대라는 게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음의 무한대면 여기 앞에 음수를 붙여줄 거예요. 무한대는요, 우극한, 좌극한이라는 명칭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숫자로 보내잖아요. 그럼 숫자로 보내면 꼭 여러분들은 이 뒤에 부호가 없을 때는 고민을 하나 하셔야 돼요. 혹시 이 뒤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한번 따져봐야겠다라는 거지.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가 1이거든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점점 가까워져요. 그럼 이렇게 가서 점점점 얘는 y값이 커지니까 양의 무한대라고 쓸 수 있고요. 만약에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점점 가까워져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계속 낮아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발산은 맞지만 값이 어때요? 다르죠? 발산이긴 발산인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그래서 얘는 답을 뭐라고 써요? 얘는 극한값은 없어요 라고 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뒤에 플러스가 있거나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발산이면서 극한값을 꼭 써주셔야 된다. 아셨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여기다 쓸까요? 자, 지금 다항식 배웠고 유리함수 배웠어. 그러면 서아야, 유리함수 다음에 항상 짝꿍으로 나오는 놈은 누굴까? 그치. 요 fx가 혹시 무리함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맞닥뜨리는 저 fx 함수는 이 네 개 중에 하나 무조건 걸릴 거예요. 다항식이냐, 유리함수냐, 무리함수냐, 그리고 4번은 사실 벌써 해버렸어. 가우스 함수냐. 이 중에 무조건 걸려요. 이걸 제외하고 나오는 함수는 거의 드물어요. 아니, 없다고 보셔도 돼요. 지구상에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가우스 함수 말고 또 뭐가 있겠어? 없단 말이야. 자, 그럼 무리함수 한번 가볼게. 그러면 얘들아,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라고 그랬거든. 점근선. 누구 점근선? X축, X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무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무리함수는 뭐가 존재하지? 바로 정의역이라는 게 존재해. 왜? 이 그래프는 점근선을 제외하고 정의역이라는 게 다 존재하지만 무리함수는 그래프가 끊겨 있어. 항상 양수 쪽이 있던가 음수 쪽이 있던가 둘 중에 한 군데거든.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 이퀄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 x 마이너스의 그래프와 리미트 x 이퀄 4로 가까워질 때 루트 x 마이너스의 그래프의 극한을 조사해 달래. 그럼 빨리 어떻게 보냐?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면 승리자거든. 솔직히 선생님도 이거 예전에 되게 전에 학원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레전드 선생님이 있었어. 레전드 선생님이 나한테 해줬던 말인데 수투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80%는 먹고 들어간다고 했어. 왜냐면 수투 과정이 솔직히 말하면 직관적이진 않아. 대부분 수투는 직관적이기보다는 그래프를 통해서 추론을 하고 추론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되거든. 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치면 꼭지점이 1,0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쁘게 생긴 함수란 말이야. 그럼 빨리 뭐를 찾아보냐면 정의역을 찾아보자 이거야. 그럼 얘는 정의역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첫 번째, 얘는 지금 양의 무한대로 보내달라 그랬어. 그럼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점점 어떻게 돼?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커진다. 발산한다라고 말을 해주면 될 거야. 하지만 문제가 뭐냐? 4는 정의역 범위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정의역 범위에 들어가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얘도 다항함수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4값을 넣어버리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가 나온다? 루트 3으로 수렴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정의역 범위를 찾은 다음에 그 정의역 범위에 x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먼저 판별하자. 존재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양의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야, 답이. 하지만 여기가 하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 있는 값이 여기에 존재해. 그럼 바로 그냥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가우스 함수에서 배웠듯이 우극한일 땐 자기 자신, 좌극한일 땐 자기 자신에서 1 뺀 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왕 책을 같이 보는 게 좋겠죠? 책을 한번 봐볼까요? 요 맨 밑에 알파 플러스 알파는 솔직히 말하면 저 연속해서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뒷장 한번 가볼게. 몇 페이지나 9페이지. 9페이지 보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양의 값으로 커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음의 값으로 점점 커지면 음의 무한대로 커진다라고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보면 이렇게 사자인가요? 그 사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 리미트 x 이퀄 a로 보낼 때 fx를 무한대라는 것은 함수 fx의 x는 a에서 극한값이 무한대란 뜻이 아니라 뭐다? fx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극한값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아까 극한값은 언제만 붙일 수 있다? 수렴한다는 전제하에만 붙일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무한대는 절대 극한값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이제 대표적인 그래프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애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밑에 이제 이미 예시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가우스 함수 보여드렸고 방금 유리함수, 무리함수 보여드렸으니까 애들이 그 다음에 좀 어려워하는 것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y는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랑 y는 x제곱분의 1 그래프입니다. 요 두 가지를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애들이 요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사실 극한값이 바로 나오는데 저 그래프를 그리기를 어려워해. 근데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 절대값이 없었으면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우리 저번에 수학하 유리함수 단원에서 배웠잖아. 뭐? x의 절대값을 붙이는 건 무슨 축대칭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x의 절대값 붙였다는 건 무슨 축대칭? y축대칭이라고 생각해도 돼. 단 어느 범위를? 바로 1, 4부면에 있는 그림을 y축대칭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어차피 없으니까 이 그래프만 y축대칭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대값 x분의 그래프는 이렇게 화산 모양, 위로 올라가는 모양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걸 만약에 y축대칭 이렇게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진짜 단순하게 풀면 돼. 어떻게? 아니, 선생님,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얘는 작아질 거니까 점점 작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1 넣은 것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건 어때? 같고, 여기다 10 넣은 것과 여기다 마이너스 10 넣은 건 같으니까 이 값과 이 값은 항상 같은 값이 나올 테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거지. 그리고 절대값 x나 x제곱이나 어떻겠어? 똑같겠지. 따라서 이 두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나왔을 거예요.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 그리고 거기 복인가요? 밑에 그 예제 문제 보시면 2번에 뭐 있어요? x제곱분의 1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프 그려보면 어때요? 모양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헷갈리지 말고 잘 봐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보면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유리함수 나오죠. 우리는 그냥 요 딱 4개만 기억하면 되더라. 1번 다항함수냐, 2번 유리함수냐. 애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사실 유리함수 진짜 많이 물어봐요. 무리함수는 솔직히 말하면 좀 드물어요. 무리함수냐, 그럼 마지막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가우스 함수냐. 요 4개 중에 무조건 학교 시험은 나오고, 빈도수로 따지면 당연히 요거는 뭐 흔히 제일 많이 나올 거고 제일 익숙한 대표 문제니까 그 다음에 얘도 되게 잘 많이 나오고, 얘는 거의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가우스 함수는 나오진 않지만 나왔을 때 애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아까 풀이법 다 알려드렸어요. 솔루션. 다항함수일 때는 그래프가 끊기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무한대를 넣어도 되고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다. 무한대 넣어서 무한대 나오고 거기다 무한대에다 1 빼거나 1 더하는 거 티끌이다. 다 개무시하셔도 좋다. 그리고 숫자 넣었을 때는 그 숫자 넣어서 나온 값 극한값이라고 말하면 되고 유리함수는 꼭 누굴 찾아라? 점근선을 찾아라. 아셨죠? 그래서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항상 따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리함수는 정의역을 항상 찾아봐서 정의역이 없으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야. 하지만 정의역 범위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항함수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가우스 함수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따로따로 있는데 우극한일 땐 자기 자신이 답으로 나오고 좌극한일 땐 자기 자신에서 1 뺀 놈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게 지금 아마 10조까지 쭉 설명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11조 넘어가면 이제 제가 말한 우극한, 좌극한이 있다라는 거지. 빠르니? 졸고 있는데 근데 벌써 다들 졸려 하는데 뭐 이렇게 졸려해? 어? 아 그치. 근데 내가 봐도 너네 아침부터 학교 갔다가 힘들 것 같아. 나는 아침에 그래도 좀 늦잠을 자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 나도 그렇게 해서 대학 갔어. 대학 가야지. 대학 가면 얘들아 다 보상해줘. 아 진짜야. 대학 가면 보상해줘. 대학 이렇게 잠 못 자고 해서 열심히 해서 대학 갔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인서울 인경기에서도 좀 얘들아 인경기라고 하면 자존심 상한데 성대도 인경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인경기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유명한 대학들까지 우리가 가자고. 서연고, 서성한이 내려가야 되나? 수까지? 아무튼 그래서 그쪽 대학 가면 다 보상해 줍니다. 잠 못 잔 거 다 잠자게 해주고. 근데 1학년 때는 어쩔 수 없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는 1학년들은 모든 대학이 다 A교시야. 무조건. 대학은 1교시, 2교시 아니야. 유치하게. A, B, C, D 2교시야. 그리고 얘들아 대학 가면 얼마나 힘든데 지금 수업 몇 시간이야? 한 교시당 50분이지. 대학교는 얼마야? 1시간 15분이야. 그리고 그 대신 쉬는 시간이 15분이야. 그래서 1시간 반을 잡아 항상. 그래서 왜냐면 15분 동안 막 관을 이동해야 되니까 학교들이 크면은. 그러면 1시간 15분 동안 내리 수업이고 그리고 A교시면 9시부터 시작이야. 얼마나 힘든데. 아무튼 대학 가면 다 보상해 주니까 지금 눈 척 들고 공부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우극한, 좌극한 제가 설명했는데 왜 한 번 더 썼냐면 아까 내가 말했지만 다항함수를 항상 연속한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었어. 근데 이 우극한과 좌극한을 물어볼 때는 대부분 연속일 땐 안 물어보겠지. 왜? 어차피 이 그래프가 끊기지 않았으면 극한값은 항상 존재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우극한, 좌극한을 꼭 물어보는 문제들은 대부분 불연속 문제에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불연속되는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나가는 경우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얘는 극한값 여기 2, 여기 1이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요걸 fx라고 지칭하면 리미트 x 이퀄 1로 가까워지는데 우극한 값과 리미트 x 이퀄 1로 가까워지는데 좌극한 fx를 각각 찾아보면 얘는 1이지만 얘는 2더라 라는 거지. 그럼 얘는 우리는 다르네요. 그럼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두 번째 말한다. 우극한과 좌극한은 존재하지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야. 요 말장난에 가끔 명제로 나올 때가 있거든. 자, 다시 한 번 더.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는 건 맞아. 그러면 극한값 존재하냐? 그건 거짓이라는 거야. 왜? 우극한과 좌극한은 별개야.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와는 별개로 각각은 존재할 수가 있어. 심지어 여긴 극한값이 있는데 여긴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각각의 극한값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나 존재하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 얘네들이 같냐 다르냐를 물어보는 거지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다 없다를 물어보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 11쪽에 나온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어디 주위에 써있다 야. 그 사자 밑에. 사자 귀엽다. 자, 사자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 fx에 우극한 또는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관계로 표시하면 뭐냐면 큰 극한값 안에 누가 존재하는 거야? 우와 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관계로. 그래서 얘네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존재하냐? 그건 아니다. 왜? 여기 여집합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각각은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애들이 질문하는 거.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절대값 함수가 이제 5번째로 많이 나오거든. 절대값. 근데 절대값은 애들이 딱 물어볼 때가 딱 정해져 있어. 뭐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들 애들 대부분 안 틀려. 신기하게 이건 안 가르쳐도 안 틀려. 이거 숫자로 예시 들어줄게. 1로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단 숫자다. 서야 숫자 나오면 뭘 조심하라 그랬지? 아니야.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 근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그럼 빨리 여러분들은 딱 화살표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써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자,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먼저 정석대로 풀면 이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자, 1보다 큰 쪽이라는 건 여기 1에는 절대 안 들어가. 1은 안 들어갈 거지만 1보다 큰 수들이 들어갈 때는 얘는 항상 무슨 수야? 양수겠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야. 1로 보냈을 때 우극한 x 마이너스. 그럼 다항함수란 말이야. 그럼 1 나오면 뭐 나와? 0 이렇게 낸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좌극한일 때는 1보다 작은 수 한 0.8 정도 들어가면 얘가 음수거든. 그럼 음수 붙여서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1 나오면 뭐 나와? 0. 우극한 좌극한이 얘는 다행히도 같네.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0이라고 말하면 돼. 따라서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 안에 들어가는 fx가 그대로 나올지 그대로 안 나올지만 판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 절대값 함수를 어디서 제일 많이 틀리냐면 이렇게 나올 때를 제일 많이 틀려. 리미트 x 이퀄 1로 보냈을 때 절대값 x 마이너스 1분의 뭐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거지. 그럼 뭘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냐면 1 나오면 선생님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얘는 분자가 0 되면 수학은 0 아닙니까? 라는 거야. 물론 상수 0을 제외한 상수분의 0은 0이야. 수학에서. 뭐 4분의 0, 마이너스 5분의 0, 0을 제외한 상수분의 0은 0이 맞거든. 하지만 분모가 0 된 상태에서 분자가 0이라고 해서 0이다?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요 다음 소단원에서 배울 거야. 그 이유를. 자, 그럼 얘처럼 나왔을 땐 어떻게 하냐? 똑같아. 빨리 우극한과 좌극한을 나눠야겠지. 그러면 우극한은 딱 봐도 얘가 그대로 나올 거니까 x-1분의 x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돼서 없어져서 x로 나온다. 그래서 1 나오면 다항함수니까 1.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다. 좌극한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x-1 돼서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x인데 1 나오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지. 어때? 달라.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 약분을 해줘야 된다. 아마 좀 이따가 배우면 왜 0 됐을 때 양분이라는 게 되는지도 배우게 될 거야. 아셨죠? 그게 우리 지금 11쪽의 밑에 마풀 해설인가 뭐 거기에 대표로 절대값 그래프를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다. 12쪽 한번 봐볼까? 12쪽? 자, 12쪽에 보시면 밑에 특강 해설이라고 되어 있지. 특강 해설 그 위에 2번. 그거 한번 읽어볼게.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대. 언제냐면, 밑에 있는 거 먼저 해줄게. 다항함수는, 내가 했던 말 그대로 써야지. 내가 책 만든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마풀 교과서가 내가 학원 강사할 때보다 더 이후에 나왔어. 솔직히 말하면. 진짜야. 진짜 나도, 몰라. 자, 다항함수는 반드시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으므로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제일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유리함수와 절대값, 저기 다 써있지. 절대값, 그 다음에 가우스 함수. 그리고 무리함수는 왜 안 써있는지 알겠지. 무리함수 사실 잘 안 내니까요. 무리함수까지는 항상 극한을 조사할 때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을 때가 꼭 있으므로 항상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수투가 극한, 함수의 극한 어려우면 그냥 다 신경 끄시고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5개 중에 하나면 그거대로 솔루션을 시작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나중에 가면 미정계수가 나올 거거든요. 미정계수 나와도 결국에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그럼 그거에 따른 성질만 이용하면 미정계수들은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얘들아, 우리 마풀 개념 익히기는 내가 풀 거거든. 왜냐면 어차피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그냥 1초 컷으로 풀자. 자, 1번. 리미트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래. 딱 봐도 0.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은 1. 끝났지. 2번. 1에서 우극한 찾아달래. 1. 1에서 좌극한 2. 3번. 자, 이 3번에 보면 F0이란 말이 나오거든. F0. 근데 얘 리미트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리미트가 없이 F0을 구하라는 건 결국 세 글자 구하라는 거지. 뭐지? 함수가. 그치? 0에서 색칠이 어디 되어 있냐야. 그럼 1에 되어 있으니까 1 더하기 0에서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니까 0이라고 대답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나 한 문제만 풀려볼게. 2번 시작. 0002 변형 문제. 시간 많이 안 줘요. 딱 내가 끝하면 그 정도 난이도밖에 안 돼. 자, 5초. 자, 끝. 지금 정도면 나왔어야 돼. 자, 한번 해볼게. 일단 fx 그래프만 주고 1차 함수라고 gx는 힌트를 줬어. 대부분 다항함수 gx가 아니라 1차 함수 gx,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함수에 대한 차수를 알려주는 경우는 미정계수니까 우리가 임의로 ax 플러스 b라고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럼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거든. 1번 g1은 2다. 따라서 1을 넣어보면 a 플러스 b는 2다 라는 첫 번째 식을 찾게 돼. 그럼 두 번째가 문제거든. 두 번째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뭐야? 존재한다야. 존재하라는 건 결국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라는 거니까 나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 2가지로 나눠서 써야겠다. 어떻게? 우극한과 좌극한. 리미트 x 이퀄 1로 갈 때 우극한 fx 곱하기 뭐가 나왔어? gex 플러스 1이더라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좌극한을 구해보자 라는 거야. 이렇게 fx는 곱하기 g의 2x 플러스 1. 자, 그럼 시작해볼게. 일단은 fx부터 먼저 1에서 우극한을 찾아보면 뭐 나와? 1 나와. 그럼 얘는 1 곱하기, 여러분 우리 gx가 무슨 함수라고 벌써 알았어? 1차 함수.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해? 다항함수지. 그럼 그냥 1 넣으면 돼. 다항함수는 고민하지 말고 1 넣으면 결국 g3 값을 의미할 거야. 자, 여기다 이제 fx 이번에 1에서 좌극한 구해볼게. 뭐 나오지? 마이너스 1 나와. 그럼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g3 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우극한, 얘는 좌극한인데 얘가 존재한다는 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거 아마 앞으로 지겹도록 공부하게 될 거야. 바로 같은 함수가 똑같이 곱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f와 g 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지금 f는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f 자체가 1에서 우극하는 1이지만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거든. 따라서 어떤 두 함수가 곱해진 상태에서 둘 중에 한 놈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 한 놈은 임무를 띠고 있어. 어떤 임무지? 그치. 너는 극한값이 다르네? 그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너를 리셋 시켜버릴 거야. 뭐로? 0으로야. 0은 만능이거든. 플러스 0, 마이너스 0. 그냥 0이라고 부르거든. 따라서 얘의 임무는 뭐냐? 얘와 곱해서 0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 따라서 G3은 자동적으로 0이구나 라는 거지. 따라서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 더 3A 플러스 B는 0이군요 라는 거지. 그럼 둘이 빼가지고 2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지.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자동적으로 3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gx는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쓰고, 내가 찾고자 하는 g 몇? 마이너스 5 값은 5 더하기 3에서 8. 이렇게 답은 5번을 찾아지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마풀기름 익히기 한번 가볼게. 자, 마풀기름 익히기 보면, 자, 아직 문제를 풀지 말고 2번 문제인가요? 자, 요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어떻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형태는 어떤 fx가 얘처럼 이렇게 식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 놓고 여기 식 1번, 여기 식 2번. 그래 놓고 어떻게 되어 있냐? 얘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볼게. fx라는 함수는 바로 범위에 따라 함수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야. 근데 그 범위가 a보다 클 때, a보다 작을 때니까, 아, 결국엔 여기서 뭐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다? 바로 우극한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얘는 뭘 물어보겠다? 좌극한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어디서? x는 a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모양의 형태로 나올 때가 있냐면, 쟤랑 아주 모양이 유사한데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엔 1번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여기에는 2번이 있는 게 아니라 상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돼 있냐? 여기는 x가 a가 아닐 때, 여기는 x가 a일 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얘와 얘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얘는 범위에 따라 함수값이 그래프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고, 자, 얘는 a를 제외한 함수는 항상 얘를 따라가고, x가 a니까 이건 뭐라고 부릅니까? 함수값. 함수값만 따로 있더라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냐면 1번은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얘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얘는 극한값이 무조건이야.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게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야. 왜? A가 아닐 때는 다 된다라는 거니까 걔는 결국 A가 아닐 때만 우극한 좌극한들은 다 존재한다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유일하게 누구만? 함수값만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찾아야 되는 반면에 얘는 이미 우극한과 좌극한은 같으니 얘는 함수값과 다른지 같은지만 판별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고, 이제 앞으로 배울 거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면 불연속이다라고 말하면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한번 가볼게. 자, fx가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인데 감사합니다. 왜? 다행히도 다항함수야. 그럼 우리는 밑에 보니까 2의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존재한대. 항상 이번 수투 문제 풀 때는요, 존재라는 단어에 항상 동글뱅이 치는 습관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존재라는 거에 동그라미 쳐져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도 뭔가 어떤 하나의 힌트가 더 필요할 때 존재에 동그라미 쳐져 있으면 아, 극한값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보이거든. 연속에도 또 항상 동그라미 치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2보다 클 때 다항함수니까 2 넣어볼까요? 4 빼기 8 더하기 4는 밑에다 2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k랑 같다. 없어지네요. 따라서 k 값은 2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쉽죠? 자, 밑에 하나 풀려볼게. 여기 뭐 사실 쉬워서 5번 시작. 오, 절대값 나왔네. 자, 5초. 요 정도면 답이 나와야 돼요. 자, 끝. 자, 얘는 3보다 클 때, 3보다 작을 때인데, 작거나 같을 때인데, 작거나 같을 때가 이미 뭐야?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항상 우극한, 좌극한 모든 것들이 다 A야. 따라서 그냥 얘는 A로 나올 거고. 자, 우극한이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절대값이 그대로 이쁘게 버져져서 나올 테니까 없어져서 x 플러스 3이 될 거고. 3으로 보낸다 그랬지? 그럼 얘는 극한값이 6이 나온다.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다라는 거지. 문제는 몇 번? 3번.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이제 별표 치세요, 별표. 아, 여기서 4등급들이 걸러집니다. 심한 경우는 3등급, 학원에서 3등급 정도 나오는 애들도 여기서 한번 1차로 무너져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여기 위에 명칭을 보면 치환을 이용한 극한값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 치환 안 해요. 치환하면 제일 대표 중에 뭐야? 범위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 그리고 너네들 제일 싫어하는 게 치환이야. 치환하면 뭔가 더 복잡해진다라고 생각하고 따질 게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치환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게 아마 3번하고 여기는 없네. 이 문제는 원래 이거를 치환을 이용한 극한값이 아니라 합성함수 극한값이야. 자, 한번 가볼게.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합성함수 극한값. 자, 합성함수 극한값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 equal a로 갈 때 f.fx의 극한값을 찾으라고 할 때가 나올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우리 합성함수라는 게 결국 f를 다시 f한테다 넣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넣을 때 이 x값은 뭐라고 말하지? 여기서 x를 정의역이라고 해. 그치? 근데 이 정의역을 넣어서 나온 이 전체 fx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치역이라고 말할 거야. 근데 여기서 나온 또 그 치역을 다시 어떻게 할 거야? 전체 f한테 넣을 거거든. 그럼 이제 이 치역은 뭐로 다시 명칭이 바뀌어? 정의역으로 바뀌어.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푸는 방법들이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 얘도 리미트 x equal a로 보낼 건데 첫 번째, 얘를 누구한테 적용을 시키냐? 바로 얘한테 적용을 먼저 시키자 이거야. 그러면 얘를 보내보면 이 fx가 어디로 가까우는지를 알 거야. 그럼 그게 치역이 되겠지. 근데 이 치역이 바로 무슨 형태로 나오냐? 리미트 형태로 나온다 이거야. 그럼 그걸 다시 한 번 더 f한테 정의역으로 사용하면 최종적인 내가 찾고자 하는 극한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판별을 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먼저 이쁜 그래프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라고 할게. 여기 2, 여기 2라고 할게. 자, 이렇게. 자, 이래놓고 문제가 뭐냐면 얘가 fx다. 그래놓고 뭘 찾아달라냐? 리미트 x equal 1에서 우극한 f.fx 그래프를 찾아줄래? 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갈게. 이거 애들 다 틀린다 그래서 3등급 나오는 애들도 여기서 무너져. 이 합성함수가. 자, 갈게. 첫 번째, 얘를 얘한테 적용시켜 볼게. 자, 먼저 fx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 자, fx 1에서 우극한이 뭐 나오지? 2 나온단 말이야. 그럼 예전에는 그냥 2라고 대답했다면 지금은 리미트니까 2가 아니라 2로 가까워진다라고 말을 하면 돼. 그러면 이거의 치역은 뭐가 나오냐? 리미트 x equal 2로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치역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 다음에 얘를 따져주면 되니까 여기다 fx 쓰면 정답이거든. 근데 이 뒤에 지금 뭐가 없어? 부호가 없단 말이야.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근데 잘 생각해봐. 1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2로 가까워지는 게 맞는데 2라는 건 함수값이야. y값. y값이 2에 가까워질 때 2보다 작은 쪽에서 왔어? 큰 쪽에서 왔어? 그러니까 바로 얘는 2에서 좌극한을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2에서 좌극한은 뭐 나와? 0.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0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 만약에 선생님 얘를 좌극한을 구해보자 이거야. 리미트 x equal 1에서 좌극한 f.fx를 찾아보자라는 거야. 그럼 갈게. 정의역을 먼저 얘한테 적용시킬게. 그럼 세진아 뭐 나오지? 1에서 좌극한? 1이지. 그러면 이 문제는 갑자기 리미트 x equal 1로 가까워지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함수 써주면 되고 이 뒤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근데 세진아 1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점점 1에서 가까워지는데 이 y값 1에 가까워질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왔어? 큰 쪽에서 왔어? 그렇지. 그럼 얘도 좌극한을 말해달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1에서 좌극하니까 얘 뭐나? 1 나오더라 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러면 합성함수가 다 이렇게 생긴 거면
왜 여기서 3번 문제는 갑자기 얘를 치환을 꼭 이용해야 됩니까? 라는 거야. 이거 치환 이용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문제를 바꿔볼게, 제가. 자, 1번 문제 보시면, 리미트 x 이퀄 0으로 가까워지는데, fx-1을 찾아달래. 그것도 좌극한. 여러분, 우리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 x-1이 엄밀히 따지면, 그냥 gx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리미트 x 이퀄 0으로 가까워질 때, f.gx를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즉, 여기서 gx가 바로 x-1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빨리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x-1은 무슨 함수죠? 다항함수란 말이야. 그럼 다항함수는 빨리 얘한테 빨리 적용시켜 봅시다. 자, 0에서 가까워진대. 그럼 다항함수는 0 넣어도 되잖아. 근데 조심하실 게 있지. 0 넣으면 마이너스 1은 맞거든. 그럼 이 문제는 갑자기 리미트 x 이퀄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진다. 누가? fx가 라는 거야. 그럼 이 뒤에 뭐가 없어요? 지금 부호가 없단 말이야. 부호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x-1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1에서 도착할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찾아달라는 거구나. 빨리 찾아볼까? fx-1에서 좌극한 뭐 나와?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뒤에 것도 한번 해볼게. 뒤에 것도. 자, 뒤에 것도 해보면 리미트 x 이퀄 어디로 보낼 때? 0으로 보낼 때 우극한. 이번에는 fx 플러스 1이래.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풀어볼게. 자, 얘 gx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하세요. 갑니다. 리미트. 다항함수예요, 선생님. 0 넣으면 뭐 나와요? 1. 그럼 얘는 1로 가까워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누구를? fx를. 근데 x 플러스 1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0에서 오른쪽에서 오래요.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왔어요? 작은 쪽에서 왔어요? 그렇지. 이거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1에서 우극한 뭐 나옵니까? 4.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1차 함수면 사실 애들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심지어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몇 차식이 나와도 문제가 없어, 너네들은. 왜? 이제 나중에 가면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그래프 다 그릴 줄 알 거거든. 근데 이제 2번처럼 유리함수가 들어가면 애들이 조금 헷갈려. 자, 유리함수 한번 봐볼게. 유리함수. 그리고 내가 이제 야매라는 단어 대신에 수학의 지혜로 바꿔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야매 그러니까 이거 야매죠. 뭐 다른 선생님들인데 이거 야매죠. 막 이러니까 내가 좀 뭔가 양아치 같잖아. 그게 아니라 수학의 지혜를 알려드리겠다 이거야. 자, 가볼게. 2번. 자, 리미트 x 이퀄 어디로 가까워질 때? 무한대래. 근데 이거 사실 무한대라고 하면은 사실 뭔가 전제 조건이 하나 있거든. 이미 다음 단원을 배웠다는 전제가 있으면 사실 되게 쉬운데. 자, 한번 가볼게. 자,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아까는요, 여기가 다항함수니까 그냥 얘를 넣어서 나온 값을 여기로 바로 썼잖아요. 근데 얘도 사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다음 단원, 다음 소단원을 배우면 얘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디로 가까워지죠? 1로 가까워진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엄마 차수와 자식 차수만 따져서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거든. 그럼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그치? 무한대에다 1 대봤자 티끌, 무한대에서 1 빼봤자 티끌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이어서 그냥 1로 가까워진다라고 일단 지금은 알아도. 요거 다음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어떻게 배울 거니까.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 1로 가까워진다 이거야. 그래 놓고 fx로 문제를 바꾸면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얘야, 얘.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걸 따져줘야 되는데 원래 정석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석은 얘 그래프를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얘 그래프가 표준형으로 고치면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예요. y는 1. 그래 놓고 이렇게 생겼어요. 0 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 놓고 x를 무한대로 보냈대. 얘들아, x 값이 점점 커질수록 이 값은 어떻게 돼? 커지다가 요 점근선에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1이었던 거야. 근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왔어요? 큰 쪽에서 왔어요? 작은 쪽. 그래서 1에서 좌극한 찾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짜증나게도 유리함수 그래프를 또 그려봐야 됩니까? 라는 걸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럴 필요 없이
만약에 조금 선생님 전 그냥 직관적으로 숫자 넣어서 푸는 방법 없을까요?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가 1에서 가까워지는데 1보다 큰 쪽이냐 작은 쪽이냐를 판별하려면 자 지금 x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럼 서아야 1 넣어볼래? 뭐 나와? 빵이지. 2 넣어볼래? 뭐 나와? 3분의 1이지. 그럼 얘가 점점 숫자가 어떻다는 거야? 커지다가 뭐로 가까워지는 거야? 1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왔어? 1보다 큰 쪽에서 왔어? 그렇게 해서 작은 쪽을 찾아도 문제가 없어요. 진짜 양아치 같은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그냥 1 쓰고 그냥 숫자 하나만 넣어버려. 그때 0 나오지. 0은 1보다 어때? 작지? 그럼 작으면 마이너스야. 만약에 여기다 숫자 1을 넣었더니 이게 오히려 2가 나왔어. 그럼 2는 1보다 어때? 크지? 그럼 우극한이야. 상관없어. 이렇게 풀어도.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다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분의 1은 요 다음 소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다뤄줄게. 자, 그럼 이제 뒤에 거 한번 해볼게. 이거 1을 자극한 찾아야지. 뭐야? 1 나오네. 자, 뒤에 거 찾아볼게. 리미트 x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엔 뭐야? f. 이번엔 2차네. 그래도 똑같아요. 요거 분의 요거래. 2인가요? 1. 자, 해볼까? 자, 여러분 무한대로 보냈어. 얘 2차분의 2차야. 아까 차수가 똑같으면 개수분의 개수니까 일단 1분의 2니까 얘는 2로 가까워져. 그래서 리미트 x 이퀄 2로 가까워진다. 그래 놓고 fx 써버리면 돼. 선생님 양아치처럼 풀고 싶어요. 빨리 1 넣어보세요. 1 넣어보면 3분의 1 넣어보면 3. 1 나오지? 1은 2보다 어때요? 작아요. 밑에서 오겠네요.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2에서 자극한 뭐 나옵니까? 2에서 자극한이면 2.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 더하기 2에서 정답은 3.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뭐 풀래? 이거 풀자. 8번 풀어봐봐. 8번. 온도? 잠깐 끌게. 여기가 워낙 조그만 거라 강의실이 조금 틀면 춥고. 놀지 마시고. 이거 설명해 줬어야 되나? 아닌가? 안 해줘도 되나? 왜? 자, 5초. 자, 끝낼게요. 차근차근 해볼게. A까지는 답이 나와야 돼. 첫 번째,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좌극한이래. 그럼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2.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 리미트 X 이퀄 마이너스 2로 보냈을 때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 F, X 플러스 3이래. 선생님 이거 GX라고 생각해도 되죠? 네. 그럼 무슨 함수? 다항함수요? 네, 넣을게요. 끝. 그러면 얘는 갑자기 리미트 마이너스 2 넣으면 1 나오니까 1로 가까워지라는 소리고 fx다라는 거지. 그리고 y는 x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1에 도착할 때 1보다 큰 쪽에서 와 작은 쪽에서 와 큰 쪽. 그래서 1에서 우극한 찾아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1에서 우극한 찾으면 1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그럼 선생님 제가 봤을 때 합성함수 솔직히 말하면 1학년 때 배운 합성함수랑 2학년 때 수투에서 배운 합성함수보다는 사실 2학년 때가 더 쉬워 보이지. 맞긴 맞거든. 왜냐면 1학년 때는 막 합성함수를 통해서 우리 함수의 개수도 구하고 막 특히 나중에 확률 가서는 합성함수의 함수의 개수 찾으라는 문제도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런 거에 비하면 수투 합성함수는 좀 쉬운 편이거든. 근데 딱 하나 애들이 합성함수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고 딱 문제를 풀었는데 항상 틀리는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제 합성함수가 이쪽은 우리가 흔히 보는 뭐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근데 가끔 가다가 여기 상수가 포함돼서 나올 때가 있어. 상수함수가. 여기가 1이고 여기도 그냥 1이라고 할게. 얘는 gx고 여기는 fx야. 그럼 뭐를 물어보냐면 리미트 x 이퀄 1로 갈 때 우극한 f 도트 gx를 찾으시오 할 때가 나올 거야.
그럼 지금 선생님, 아니 뭐 얘랑 풀이 똑같지 않을까요? A를 얘한테 먼저 찾아서 치역 찾고 치역 찾은 리미트를 다시 얘한테 적용시키고 걔가 우극한인지 자극한인지만 따지면 되잖아요. 똑같아. 근데 애들이 어디서 멘붕이 오냐면, 자, 가볼게. 자, 먼저 1에서 우극한 먼저 gx부터 한번 적용시켜 볼게. 그럼 1에서 우극한이면 여기 함수값을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1로 가는 게 맞지. 그럼 애들이 이제 딱 어떻게 하냐? 리미트 x equal 1로 갈 때, 그 다음에 fx.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쓸 거야. 그치?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 부호가 따질 수가 없어. 왜? 얘는 상수함수니까 1이라는 거기 때문에 1보다 큰 쪽에서 하는지 작은 쪽에서 하는지가 판별이 안 돼. 그럼 결국 얘는 뭘 말하라는 거야? 함수값을 말하라는 거야. 얘처럼. 그러니까 이 뒤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판별이 안 된다는 건 결국 얘를 넣어서 결국 F1 값을 답으로 찾아달라는 거야. 극한값이 아니라. 그래서 1을 봤더니 색치는 오히려 1, 2, 여기 3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선생님 1에서 우극한 자극한인 판별이 안 돼요. 그거는 gx 자체가 상수함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럴 때는 얘는 우극한 자극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을 말하는 거니까 1 넣었을 때 뭐 나와? 3이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극한값이 그냥 3으로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처음에 나오는 치역이 우극한 자극한이 판별이 안 될 때는 함수값을 말하는 거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